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희입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던 것들을 정리하는 데서 나온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인데요. 대부분의 해답은 특별한 비법에서 나온다기보단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결되곤 하죠. 여기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의를 꼽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만큼은 꼭 지키고자 하는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0월 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상부 지휘구조 개편 진도가 지금 몇 %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 상부 지휘 구조는 지금 한 50%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3개월 전에 70% 평가에서 3개월 만에 40%로 하락했어요. 도대체 이 3개월 사이에 지금 진도가 70%에서 30%인데 40%를 지금 하락을 했는데 3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부분이 재평가가 되어서 근데 네. 당초 70%에서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40%나 다운된 30%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 실장님 이 소관은 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만 지금 일관성 문제라든가 그 평가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방개혁 2.0이 참 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앞으로 추진을 재설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세부 과업이 조정된 경위, 3개월 동안에 조정된 경위, 이 들쭉날쭉한 이 고분처럼 왔다 갔다 한 이 경위와 또 진도율의 산정 기준, 또 3개월 만에 이 평가 결과가 달라진 이 내용을 종합 국감장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 국방개혁 2.0이 우리 장관님 기본 미션 중에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의정 활동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1988년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입당. 언론 탄압이 심하던 시절 당보기자로 국민들과 소통했고 16대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4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은 관록의 국회의원. 오랜 경륜, 빼어난 정치적 안목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통합 정치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 그를 만나봅니다. 일단 항상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구하시는 모습이 항상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또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방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분야, 또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실 때 한우를 파게 되면 10년은 파라는 말씀을 줄곧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분야든 한번 손을 대신 분야에서만큼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정치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또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때 국방위원장 하셨는데 그때도 보면은 상임위가 여당 의원들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도 있어가지고 서로 막 말이 잡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의원님께서 운영하실 때는 잡음이 없어요.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조율을 해주시니까 여기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그 직원들 말 잘 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소통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오랜 경륜과 지혜, 무한소통과 공감으로 통합의 달인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 갑 안규백 국회의원.
네, 오늘 국회 24시 안규백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뵀는데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요새 전국회 이제 마지막에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때문에 또 임시국회 열려가지고 네. 좀 분주합니다. 요즘 네.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예, 찾아왔는데 네, 예. 인터뷰를 좀 짬을 내서 진행해봐도 될까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예. 들어가시죠. 예. 네. 안녕. 네, 의원님 먼저 시국이니만큼 손 소독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동을 해야 되나요? 빨리 그러니까요. 빨리 이걸 앉는 시대가 와야 할 텐데 네, 걱정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대문 갑 안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이 사자성어나 좀 고사 인용의 습관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네. 간단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심리 테스트요? 네, 먼저 떨리네요. 네,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첫 번째 문제, 예.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자성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제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처변불경, 처변불경입니다. 어떤 의미죠? 앞에 자는 놀랄 경자, 뒤에 경자는 가벼울 경자인데 어떤 상황이 닥쳐더라도 놀래지 아니하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제 그 좌우명인데요. 네. 아마 그 중국의 등소평이 평소 이 마음에 새기면서 중국 대륙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또 사회 활동하면서 냄비 두드리 젓가락으로 남비 두드리는 가벼운 소리가 아닌 범종 울리는 장중하고 아주 그 유중한 그런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네. 저도 처변불견을 항상 내 가슴에 담고 다닙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속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자성어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인 그 가족 간 연애관인데요. 일편단심입니다. 여기서 붉을 단자는 오로지 그 하나의 정성을 다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국가에 대하고 지역민에 대한 정성 이 두 가지 뜻이 일편단심에 담아 있고요. 아마 모든 것들 다 그러듯이 가족과 가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 단계인데 이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만사가 이루어져서 가만사성이라는 말도 아마 거기서 유리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게 바로 인생관이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사자성어가 이 연애관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처변불경이라는 인생관을 가진 우리 안규백 의원님과 짬짬 토크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부터 뽑죠. 네. 앞에 예. 거 뽑아주셨는데요. 예. 제가 개봉합니까?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부전자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말이기도 한데 아버님의 얘기를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의 아버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대부분 다 누구나가 사회관계는 아버지한테 배우고 또 사랑과 그 자애스러움은 어머니한테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아버님 선친한테 많이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 인간관계, 정치생활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선친은 1952년도에 첫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전라북도 도의원을 하셨고
이후에 국가도전공장도 운영하셨고 또 지역에 중학교를 대성중학교나 중학교를 설립하셔가지고 유경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폭넓은 그 사회관계 또 사회활동을 하셔가지고 또 지역민들한테 그 나눔과 베품의 실천을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런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의 정치 생활에 아버님의 영향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는데 유무형으로 그 아버지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언행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제가 하나씩 배우면서 저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영향인가요? 이제 의원님께서 아버님께서 만드신 책을 또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책인가요? 그 책이요. 네. 제가 항상 서가에 꽂아놓고 돌아가신 선친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여기 있네요. 굉장히 오래돼 네, 보이는 네. 책인데요. 이게 이제 한 50년 전에, 네. 50년 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선친께서 좀 한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저희 선친도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공직에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자체가 70%가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문의 실력 없이는 어떤 것도 깊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선친이 저를 굉장히 강권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자전거가 귀했습니다. 자전거를 사주는 조건으로 제가 이 어릴 때 이 겨울방학 때 이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추구인데요. 이 추구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장을 뽑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생각의 사유가 깊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정식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어떤 그 외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산교육적이고 인생의 지혜가 담긴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첫 문장을 보면은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천고 일월명이란 말은 하늘이 높음에 해와 달이 밝고 지후 땅이 두터움에 풀과 나무가 돋아나고 출래 이화백이요 하지수엽청을 출양 황국발이요 동한 백설내라. 이 말은 가을이 서늘하니 누런 국화꽃이 피고 동안 추운 겨울이 오니까 백설내 흰 눈이 내린다. 우리나라 말이 이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한자에 연동시키면 쉽게 이해력이 빨려서 독서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책을 저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왜 뭐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즐겨 쓰시나 했더니 정말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과 정치활동하다 보면은 상대를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상대를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은 다의적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활동할 때는 상임위에서 본회장에서 비유법을 들어야 폭이 넓고 각이 넓고 이래서 끌어안는 이런 포용 각도가 넓은 것이죠. 또 상대와 설득과 이해가 또 편하고 왜냐하면 본질은 기억이 안 되더라도 비유법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간혹 굳이 불식간에 인용을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가 참 궁금해지는데 계속해서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직접 불러주셨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네. 한우물 전략. 한우물 전략입니다. 네.
정치에 처음 입문하신 게 1988년인데요. 3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아, 벌써 됐습니까? 네. 아, 예, 빠르습니다. 네, 당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당시 이 평민당 때인데요. DJ가 민정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민정당 공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민당도 집권당을 지향한다 해가지고 최초로 평민당에서 공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당 기관지인 평민신문에 입사를 해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언론 통제가 많아가지고 일반 국민들이나 대학가에서는 이 전국의 상황과 소식을 일간지보다는 주간지로 나온 당 기관지를 보고 많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한 40만 부에서 60만 부 주간지로 나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당에서 조직 분야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면은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파는 것은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에 10,000시간. 뭐든지 한 우물을 파야만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근데 뭐 그건 동서불문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10,000시간의 법칙, 한 우물을 팔아 10년. 네. 저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올곧게 가는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이 당복이자 이후에 이 민주당 계열정 당에서만 조직을 담당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나온 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정치를 하셨잖아요. 나만의 지론이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절대 그 정치에 있어서 사람을 바꾸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을 택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상임위 선택도 남이 많이 가는 숫자가 많은 그런 국토위나 기재위보다는 숫자가 적은 상임위 가가지고 정책 실력을 발휘를 해야 그 사람이 스타 플레이가 될 수 있고 국민들한테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제가 한 길로 국방위로 오랫동안 해온 그런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국방통이라고 불리실 만큼 정말 한 우물만 파셔서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는 참 드물게 국방통이 되셨는데 이 국방위는 용어부터가 참 어려운 게 많다고 하잖아요. 일도 많고 정보는 또 군사 기밀이라서 자료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유일하게 헌정 이후에 정부 부처가 바뀌지 않는 부처가 법무부하고 국방부입니다. 육군 장군이 해군 용어 모르고 해군 장군이 공군 용어, 공군 장군이 육군 용어를 모릅니다. 그만큼 용어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군사적 용어와 또 무기체계가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그 분야에 천착하려면은 최소한 3년, 4년 이상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한 분야에 정통을 해야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는 이 상임위, 저 상임위 옮기 다니지 아니하고 국토위 2년 제외하고는 지금 12년째 지금 계속 국방에서만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도 그 모든 정책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제 앞에 와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 길로 가는 것이 손해 같지만 곧 이익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힘들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 길에는 터널 끝이 있고 빛이 있다. 나만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면은 인내하면은 곧 좋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그 밝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 한우물 전략이란 키워드가 의원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키워드였다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키워드는 어떨지 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 사선 중진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길로 이렇게 좀 한우물을 파시다 보니 어느덧 사선 중진이세요.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군인 지휘에 관한 항상 기본법, 그건 군인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군인들의 인권과 권익 신장을 위한 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군사 옴부즈만 제도, 군사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부를 입법부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군사 옴부즈만 군사 보호관을 두어가지고 수시로 군을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이나 불합리한 것을 척결하고 개선하는 그런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스위스에서 그 상도 받았고요. 네. 또 그건 또 법안은 아닙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제도 개선입니다. 수요 전투 체육 부활. 원래는 그게 수요 전투 체육이란 게 한 10년, 7, 8년 동안 중지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많다고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군인의 제1덕목은 체력입니다. 체력에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수요일날 4시간씩 의무적으로 65만 장군들이, 장병들이 장군을 비롯한 병사들까지 포함해서 수요일날 일주일에 4시간씩 운동을 하면은 일주일을 2번 활용해서 쓸 수가 있고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수요일이 토요일처럼 보이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맞기 때문에 수전투체육 부활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젊은 장병들이 전역에서 그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편지와 세도가 많았던 것입니다. 아, 네. 뿌듯하셨겠습니다. 네, 예. 네. 의원님께서 이제 사선 의원을 하면서 뭐 당 조직위원장, 원내 수석부 대표, 사무총장, 또 최고위원까지 거의 모든 요직을 거치셨는데 혹시 요거 하나는 내가 더 욕심이 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모든 일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선배 의원들의 추천과 또 부름이 있었고 그때마다 제가 전면에 나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모든 당직과 보직은 다 해봤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만 한 자리 두 자리 정도만 안 해봤는데 그것은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한번 CNB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네, 뒤에서 좀 지역 관련된 이야기가 나누겠지만, 이미 동대문구에서만도 10년 가까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뭐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또 하나 골라주시죠. 가장 주민들이 좋아했던 것은 배봉산에 군부대 있습니다. 네. 그 배봉산 군부대 이전인데요. 그 배봉산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고도 제한이 많이 제약을 받았고 주거 환경에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 마치 배봉산이 우리 지역의 하나의 꽃봉오리 같은 산입니다. 넓지 않지만은 근데 공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산의 정상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주위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함으로써 이제 철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주민 품으로 배봉산이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그게 상당히 좀 보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대문이 아시다시피 청량리역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허브,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가지고 청량역에 지금 환승복합센터가 지하 5층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설계가 이제 뭐 몇 달 있으면 곧 나오는데요. 그러면 청량역을 중심으로
청량리역은 11개 노선, 지금 6개 다니는데 11개 노선이 다니고 주변까지 합치면 17개 그 서울 간선 그 노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합치면 17개 다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교통의 사통팔단을 이루는 동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 큰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의원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저희 다 해결하시려면 너무 바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면 평소에도 몸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 다음에는 관리란 말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오늘 어저께 이 국회 올 때도 계단을 걸어서 왔는데요. 20세 전에는 부모 책임이지만 20세 이후는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왜 웃으세요? 찔려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이 푸시업과 근력과 그다음에 체력 단련을 해야 지역민들한테 팬 서비스도 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렇게 체력 관리 비법까지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한번 그래요? 뽑아주시죠. 네. 마지막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네. 펼쳐주시죠. 예.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협치의 기술이네요. 아, 협치의 기술. 네. 앞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님께서는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적이 없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신데 바꿔 말하면 이 관계의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단순한 인간관계는 단선적이고 유기적 인간관계라는 것은 나와 우리 아나운서와 또 제3자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유기적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협치라는 것은 내가 남을 인정할 때 남도 나를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감의 능력, 감정이입, 측은지심, 저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물에 그 빠진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구제하고 살리려고 그러지 그걸 지나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남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바로 협치의 기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역지사지 정신이죠. 네. 의원님에 대한 그 평가를 들어보면 당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뭐 상대당 의원들께서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건 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글쎄 뭐 과찬의 말인데요. 일단 저는 들어줍니다. 상대가 아무리 개파은 말을 하고 과도한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그걸 이해를 하고 마음의 폭을 열어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을 넓게 가져야 양극단이 좁습니다. 그리고 각을 높이 가져야 멀리 바라봅니다. 상대하고 제가 원내수석 할 때도 그런 자세를 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 원내수석 할 때는 12년 만에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열린 자세와 또 듣는 자세, 또 인내의 자세, 인내하지 않으면은 이룰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저는 항상 그 상대의 존중과 인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협상에서 상자가 장사상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넉다운 시키는 것은 그 협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학의 그 마술처럼 또 수사학처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하면 자신 있습니다. 네. 의원님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있는데 바로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합 정치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
난제는 있고 아픔은 있고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오녀 선생의 화쟁 사상을 보면은 이 신라 시대 때 그 인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게 갈등과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상생해서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그 화쟁 사상인데요. 지금 특히 이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욕구가 분출된 이 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협치를 하기라는 것은 지난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상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세,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통합과 협치가 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통불증 똥통,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그러니까 통하면은 아픔이 없고 또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 그것은 인간의 오장육부의 혈류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소통을 하면은 아픔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자연의 모든 생육도 바람이 부는 곳에 소통이 있고 생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바람은 천기고 땅의 바람은 직이고 사람의 바람은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도 사람의 바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연도 이게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로 소통의 그 기본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짬을 내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의정 활동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은 서민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후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하여 시설 현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고객도 만족, 상인도 만족한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상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규백 의원님 화이팅! 네, 안규백 의원님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친숙하신 분이세요. 늘 가까이에 계셔서 많이 도움을 또 주시고 저희 이 제기동 사람들은 문화예술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부터 시니어까지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이제 독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또 편하게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안규백 의원님 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대문갑에 오셔서 사선으로 당선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동대문 구석구석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셨습니다. 특히나 동대문 환경자활센터 많은 악취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하십니다.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안규백입니다. 이날 안규백 국회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병역 면탈자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습니다. 병역 면탈 행위는 우리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민 통합에 상당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병무청에서 입건한 면탈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실형을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4년 기준으로 2%입니다. 2%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98%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요. 지금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면탈 행위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도록 법무부와 법원과 상의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이 실효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진 기법과 또 유관 부처가 협의를 해서 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겠어요. 근데 지금 1년에서 5년을 되어 있는데 실형을 사는 사람들이 2%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8%는 전부 다 기소유예나 이 처분을 면제 처분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유사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항상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가는 국회, 얼굴을 찌푸리는 국민들에게 자신만의 부드러운 언어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치를 하면서 정치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는 안규백 의원. 정치와 사랑, 왠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지닌 그는 어떤 정치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과연 그는 지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의원님 이번에는 민주당의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죠.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인데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중진 의원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들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코로나 제3차가 대유행을 지금 하는 그 목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국민 피로도 또 서민 경제의 고통, 아픔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가 좀 더 발빠르게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동대문 지역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더 반감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관여해서 작동시키도록 또 정상적으로 계속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는 개인 위생 방역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삐집고 들어오는 것은 그런 빈 공간을 삐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무엇보다도 정부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인 그런 위생과 관리가 철저히 해야만이 저는 빨리 종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경제적 또 정책적 후속 조치를 하는데 여당의 중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얼마 전 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에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제가 세계 총재가 되는데요. 네. 나라의 위상과 이 권위에 걸맞게 국위 선양을 하는데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진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그 세계 잼버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023년도에 171개 나라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라북도 부안에 소재하고 있는 새만금,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인류 도전에 대한 그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 담아 있는 세계 최대의 방조제입니다. 거기서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기계를 보면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아마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은 그 나라 숲이 얼마나 울창하고 또 청소년들의 눈망울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그 나라 미래가 볼 수 있다고 어느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그렇게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 177개국 5만여 명의 젊은 피 끓는 청춘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고 그러면은 새만금을 보고 놀랄 것이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그 기상과 기계를 보고 굉장히 저는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역구 소개 좀 해주시죠. 어느 의원님들 지역구에 예착이 없겠습니까? 지역구 하면은 지금도 잔잔한 흥분이 일어나는데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동대문은 서울 동북부의 중심 허브 지역입니다. 동대문이 이제 흥인 지문인 것은 남대문, 숭례문,
돈이문, 북악문 이게 세 개가 홍지문 이 동서남북이 네 개 있잖아요. 흥인지문은 한자가 더 있는 겁니다. 한자가 더 있는 것은 동대문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창건을 하면서 기를 더 집어넣는다 해서 지자를 더 집어넣어서 내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이 흥인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은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약 4,500여 가게가 있고요. 또 연구단인 홍릉이 있고 또 대학이 또 네 군데 있습니다. 시립대, 경희대, 외대, 고대 건너편에는 제기동. 대학이 이렇게 종합대학이 약 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 과거 현재가 숨 쉬면서 같이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 이 동대문의 슬로건이죠. 명품 도시 동대문인데 이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2021년도 예산 635억 원이나 확보하는 성과를 내셨습니다. 이것도 알려주시죠. 뭐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2020년 전에는 훨씬 더 많았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교통 문화 발달을 쓰는데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일단 예산을 금년에 2020년에 확보한 예산에 불과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 곧 통과됩니다. 그걸 하면은 또 다른 동대문의 색깔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대문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지역구인 홍릉이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홍릉 지역은 이미 작년에 정부에서 5,043억 원이라는 그 어마무지한 예산이 발표를 해가지고 그 해기 삼거리부터 카이다 앞에까지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 또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리 메카로 만듭니다. 강소특구를 하면 홍릉을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오 의료 산업이 아마 그 존슨앤존슨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동대문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거기서 고동치고 맥동칠 겁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경제적 부효과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씨앗들이 성장해 나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요새 일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지역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담아왔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바로 위에 있는 이문고가차도 하고요. 신이문역이 이문고가차도는 없어져야 될 것이고 신이문역이 커져야지만 많은 인원들이 이 동네를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문고가차도와 신이문역을 의원님께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신이문역 앞에 원래 공업사가 있습니다. 역 앞에 공업사가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역대 선배 의원들이 그걸 공약을 내서 못 세웠는데 제가 과감히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문동 복합문화센터가 들었습니다. 5층으로 들어서고 아래는 지하에는 99칸의 주차시설이 들어오고요.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 역 앞에 그러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문동 신이문역을 중심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신이문역 예산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260억 역사 신축 예산이 들어와 있고 이 고가 철거 문제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용역을 해서 남북의 균형 발전으로 봐야지 이것을 이 동북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동네를 BC로 따지면은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용역을 재의뢰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축선이 그래야 이후에 지금 고가가 철거되고 그래야만이 신이문 역사가 새로 짓고 그러면 그 일대가 굉장히
상점백회라 할까? 굉장히 새로운 중심 타운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 주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동대문 교통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주시잖아요. 주민분들이 의원님의 공약사항에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의 변화도 굉장한데요. 앞으로 청량리역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청량리역 주변에 어떤 변화가 더 있을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주셨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간담회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다. 베드로가 예수를 아나니 삭가를 아내가 공자를 만남으로써 인류의 새 지평이 열듯이 네. 동대문도 안기백을 만나고 안기백도 동대문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발전인과 윈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분이 말씀하신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변화는 아마 괄목선대란 말은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발전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동대문 청량리역을 축선으로 해서 사통팔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상섬역하고 이 동대문 청량리역이 지하 5층 환승복합센터가 생겨가지고 이 동선이 이 방주형 방사선이 아닌 축선으로 바로 직선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이동 간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아마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동대문구 하면 전통시장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구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위해서 또 의원님께서 신경을 또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대문 하면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입니다. 저희 지역은 약 4,500여 개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계시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넓고 또 이른바 전통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 시장이 바로 동대문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희가 전통시장이 14개입니다. 크구장은 14개 있는데 거의 이제 90% 이상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서 특히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매출이 30% 늘었다는 그 과일 가게 그 사장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인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를 만들 때 굉장히 사기들이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인도를 만든 뒤부터 30%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잡히고 그전에는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이 이런 가게도 있었네? 라면서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1도 생각만 바뀌면은 저희가 하면 30도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발전이 있고 고객이 오지 말아도 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차 시설도 많이 확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 그 사장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한번 가보십시오. 시장이 젊어지고 있군요. 네,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제가 한번 가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옛날 동대문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네. 네. 환골탈태된 시장이군요. 그렇죠. 뭐 주변이 아주 호화롭고 깨끗하고 화려합니다. 네, 제가 꼭 한번 가보도록 대신 하겠습니다. 물건도 30% 쌉니다.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젊은 고객들이 네. 오지 말아야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예.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네. 코너입니다. 네. 백투더 퓨처인데요. 네. 의원님의 평소 메고 다니시는 가방을 저희가 잠시 살짝 훔쳐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네, 가방이요? 좋습니다. 예, 한번 예. 가방 좀 보여주시죠. 예. 평소에 어떤 것들을 넣어서 제가 다니실까요? 이제 가방에는 법안 이런 그다음에 이 네, 책이 서류가 있고요. 네. 이제 책이 있네요. 항상 이제 책은 뭐 이렇게 요즘 읽으시는 책이 정치가 딱딱하기 때문에 네.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야 추리력, 상상력, 기억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문학책을 항상 많이 애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 문학책을 가지고 다니고요. 네.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이 한 켠에다가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와. 제가 아들이 셋인데 네. 우리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좀 그 네. 마음에 좀 정할까 카타르시랄까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가족 사진과 와. 우리 아들들 너무 멋지네요. 사진을 항상 이렇게 네. 제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한 네. 번씩 가방 열 때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만 셋이면 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딱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들이 셋이면은 막내 같은 경우는 꼭 여성스럽고 엄마도 도와주고 네. 주방 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는 아들이 다 컸지만은 항상 아들하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세요? 자고 그럽니다. 와.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남한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게 스킬이거든요. 그건 기술이거든. 네. 그래서 자아 존재감, 자존감 그런 자존감이 강함으로써 사회생활과 또 이게 그 밖에 생활도 학교 생활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의 가방까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의원님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늘 한결같고 또 꾸준하세요. 그 의지를 좀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항상 제 가슴 속에는 정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건 권력욕이고 굴림하는 것이다. 주용 64개 중에 가장 으뜸 개는 겸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으뜸 개는.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인류가 살아오면서 했던 얘기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낮은 자세의 겸손과 남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걸 항상 가슴에 담고 스스로 자해하고 또 남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걸 철퇴같이 가슴에다 심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지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힘내시라고 네. 의원님께서 좀 응원의 애창곡 한 곡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렀는지 모른다오 이분은 답이 하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래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평소에 지역 구민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4년 후에 나는 이런 의원으로 남고 싶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원래는 도화지에 남기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공생공영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같은 고통과 어려움은 감내하지만은 동락은 같이 하기가 같이 즐거움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위치에 있든 제 가슴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하는 또 슬픔도 같이 나누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4년 후에는 그 사람 괜찮았어 이름 석자 안규백 기억해 주시고 사람 남새에 나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사람이다. 또 지역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소리를 버리고 대의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각인될 수 있도록
저도 견노지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사랍니다. 오늘 국회 24시 안규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긴장도 됐지만은 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흔쾌히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저도 예.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의정 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의 힘! 안규백 의원, 화이팅! 화이팅!